우리나라는 2024년 올해 국방 예산을 2023년보다 4.2% 증가한 59조 4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방 예산이라 하면 대부분 새로운 무기를 사들이고 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의외로 무기 구입 및 개발 비용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국방 예산 사용처별 순위를 잠깐 살펴보면 국방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인건비로 약 20조 6천억 원이 투입되며 국방 예산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죠. 그 다음이 무기 구매 및 개발에 약 17조 7천억 원, 그 다음으로 부속 및 정비비, 급식비, 교육훈련비, 장병 보건복지비 등의 순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무기체계 중 단일 무기로 가장 비싼 무기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단일 국방무기 중 가장 비싼 무기 상위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으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가격은 약 3,900억 원입니다. 구축함은 대함 또는 대잠 공격을 주임무로 하는 중대형 전투함을 말하는데요. 함대의 주요 전략인 항공모함이나 전함 등에 접근하는 적 함정을 막기 위해 탄생한 함정으로 방패 역할을 담당합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길이 150m에 배수량 4,400톤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본격적인 스텔스 설계와 함께 사거리 167km급 함대공 유도탄이 도입되었는데요.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총 6척이 취역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소말리아 해역으로 파병되는 청해부대의 기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육진 최영함은 아덴만 여명작전과 한진 텐지노 선원 구출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1진 강감차남은 제미니호 피랍선원 구출 작전을 수행하는 등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위는 독도급 강습 상륙함으로 독도급 강습 상륙함의 가격은 약 4,180억 원입니다. 강습 상륙함은 헬리콥터 및 고정익 수직 이착륙 전투기 등의 항공기 탑재와 운용을 통한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함정이죠. 독도급 강습 상륙함의 길이는 199m에 배수량 14,000톤급의 상륙 지휘함입니다. 함정 내에는 대형 웰도크가 있어 솔개급 고속 상륙정도 탑재할 수 있으며 비행갑판을 갖추고 있어 헬리콥터의 운용도 가능하죠. 하지만 수직 이착륙기의 운용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700명이 넘는 상륙군과 7개의 헬기를 수용할 수 있는 독도급 강습 상륙함은 상륙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 수송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상륙기동부대의 기함이 되어 상륙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지휘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는 이번 함인 마라도함이 지난 2019년 진수되었으며 대형 수송함 건조와 운용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F-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경항공모함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죠. 다음은 KC-330 시그너스로 KC-330 시그너스의 가격은 약 4,300억 원입니다. 시그너스는 100조짜리라는 뜻인데 KC-330 시그너스는 대한민국의 공중급유기이죠. 우리나라는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공중급유기 도입을 추진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을 못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5년 6월 1조 5천억 원의 사업 예산을 투입해 공중급유기 4대를 2019년까지 도입하게 됩니다. KC-330 시그너스의 도입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 반경과 공격 지속 시간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독도와 이어도 그리고 북한과의 항공전에서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KC-330 시그너스의 전폭은 60.3m에 전장은 58.8m이며 최대 속도 마하 0.86에 최대 항속거리는 약 15,320km에 달하죠. 최대 연료 탑재량은 약 111톤으로 우리나라 공군의 주력기인 F-15K 전투기는 10여 대를 급유할 수 있으며 KF-16 전투기는 최대 20여 대를 급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0여 명의 인원과 47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도 있죠. 7위는 손원일급 잠수함으로 손원일급 잠수함의 가격은 약 4,500억 원입니다. 손원일급 잠수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장보고2 사업을 통해 전력화한 길이 65m에 배수량 1,800톤급 잠수함인데요.
디젤과 전기 추진 잠수함인 손원 1급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으로 부상해야 하는 장보고급 잠수함과는 달리 보조 추진 체계인 AIP, 즉 공기 불필요 추진 체계를 탑재해 스노클링을 최소화하여 잠항 시간을 늘리고 적으로부터 탐지될 가능성도 크게 낮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료 재충전 없이 대한민국에서 하와이까지 왕복할 수 있어 한 번 출항하면 84일간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AIP 시스템 덕분에 해상에 부상하지 않고도 약 2주일간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손원 1급 잠수함에는 적의 핵심 시설에 대한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1000km의 국산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였으며 2017년 9월 신돌석함이 진수되면서 초도함을 진수한 지 11년 만에 손원 1급 잠수함 9척이 모두 진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737 PSI 조기 경보기로 PSI 조기 경보기의 가격은 약 4,550억 원입니다. 한국군 기준으로 승무원은 조종사 2명에서 4명의 무기 통제사와 공중감시수 그리고 전자전 장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737 PSI 조기 경보기는 하늘에 떠 있으면서 위협이 될 징후를 미리 발견하고 이에 대응할 전투기들을 지휘하는 하늘의 지휘소이자 하늘의 방공 통제소라고 할 수 있죠. 360도 모드에서 최대 461km까지 탐지할 수 있으며 집중 조사 모드에서는 레이더 시야가 30도로 제한되지만 탐지 거리는 최대 740km까지 늘어납니다. PSI 조기 경보기의 전폭은 34.3m에 전장은 33m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0.85입니다. 2011년 9월에 1호기가 취역했으며 2에서 4호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조립되어 2012년 단계적으로 인도되었죠. 공군은 감시 공백 지역의 최소화를 위해 2027년까지 총 4대의 PSI 조기 경보기를 더 도입할 계획입니다. 5위는 아나시스 2호 군사위성으로 아나시스 2호 군사위성의 가격은 약 5,800억 원입니다. 군사위성은 군사시설의 정찰을 위해 저고도로 목적지 상공을 날며 사진 촬영을 하여 정보를 지구로 송신하거나 적을 공격하기 위한 위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사업에 착수한 지 약 7년 만에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위성 보유국이 되었으며 이는 기존 군사 통신위성 역할을 담당하던 무궁화 5호의 노후화에 따라 군사 전용 위성을 발사한 것이죠. 민간과 군사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가 군 전용이 아닌 탓에 전파 교란 등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나시스 2호 군사 위성은 무궁화 5호와는 달리 완전한 군사 전용 통신 위성입니다. 또한 한국군이 군사 위성을 독자적으로 운용하기에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통신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죠. 다음은 마라도 강습 상륙함으로 마라도 강습 상륙함의 가격은 약 6,430억 원입니다. 마라도 강습 상륙함은 앞서 설명한 독도급 강습 상륙함의 입원함으로 체급은 비슷하지만 독도함을 운용하면서 노출된 기능적 단점을 보완하며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게 되었죠. 마라도함은 720명의 해병대와 주력전차 6대, 한국형 강습 상륙 장갑차 7대, 공기부양 상륙정 2척과 헬기 12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강습 상륙 지휘함인 마라도함의 주요 임무는 상륙부대의 공격작전을 지원하는 데 있지만 대함 유도탄 방어미사일 해공을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수직 발사대를 4개나 탑재하고 있어 대함 유도탄 방어미사일 해공을 한 번에 16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직 이착륙기의 운용이 어렵다는 독도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라도함은 비행갑판의 재질을 강화했으며 이에 따라 미 해병대가 사용하는 수직 이착륙기 V-22 오스프리도 운영이 가능하죠. 게다가 독도함의 사이드 램프가 지탱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이 25톤에 불과했지만 마라도함은 2배 이상 무거운 60톤의 주력전차도 탑승할 수 있는 사이드 램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형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인 SAQ-600K, 대한민국 자체 기술로 개발한 SPS-550K 탐색 레이더와 이스라엘제 MF-스타 3차원 대공 레이더도 탑재하고 있어 대공, 대함 식별 능력을 크게 향상했죠. 3위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으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가격은 약 8,500억 원입니다.
과거 독일 업체의 기술 협력으로 건조한 장보고급이나 손원일급과는 달리 국내에서 독자 설계한 잠수함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유도탄인 SLBM을 탑재한 중형 잠수함으로 손원일급에 비해 AIP가 개선된 연료전지를 적용해 수중 잠항 기간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2021년 9월에는 국방부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SLBM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여 대한민국은 세계 8번째로 SLBM을 성공시킨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도입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기를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세종대왕급 구축함으로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가격은 약 9,200억 원입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길이는 166m에 배수량 7,600톤의 이지스 방공체계 탑재 구축함입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에는 MK41 수직발사관 80셀과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48셀이 있어 총 128셀의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외선 센서를 추가해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인 사거리 167km급 함대공 유도탄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전 운용 성능이 탁월한 함대함 유도탄 해성 16발을 탑재하고 있으며 한국형 수직발사관에서는 한국형 유도탄 운용이 가능하죠. 이에 따라 장거리 대잠수함 어뢰 홍상어를 발사할 수 있어 전술 범위 확장을 이뤄낸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1위는 정조대왕급 구축함으로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가격은 약 1조 2천억 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단일 국방무기 중 가장 비싼 무기이죠.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길이 170m에 배수량 8,200톤으로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비해 길이 4m, 배수량 600톤이 늘어났습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이지스 전투체계와 더불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전자광학 추적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적에 대한 탐지와 추적 등의 대응 능력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또한 통합 소나 체계를 탑재해 잠수함 탐지 거리를 3배 이상 향상했으며 보조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을 이미 전력화한 대한민국 해군은 주변국 해군력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상시적 해상 감시 및 요격 능력 확보를 위해 구축함 추가 소요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조대왕급 구축함 건조가 결정되었습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2014년에서 2028년까지 3조 9천억 원을 투자해 총 3척을 확보할 예정으로 지난 2022년 7월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선도함이 진수되어 2024년 11월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보유한 무기체계 중 단일 가격으로 가장 비싼 무기를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유럽이 과거까지 GDP의 1% 초반의 국방 예산을 책정했었으나 현재는 2% 이상의 국방 예산을 책정하는 것으로 국방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국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점을 철저히 고려하여 국방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청드립니다.